이 도커 그림은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 왜 이런 그림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컨테이너가 이제 그 도커의 컨테이너를 표현해주는 그 의미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저기 갖다 껴서 이제 뭔가 실행한다? 그런 뜻 같고요. 이거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족입니다. 옥차는 개념, 그리고 이제 구조, 그리고 이제 VM과의 차이, 그리고 뭐 아키텍처, 그리고 간단히 제가 했던 사례, 그리고 데모 보여드리고 오타입니다. 그리고 도커 파일 이제 밑에는 이제 어떻게 이걸 작성하는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주의사항 정도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도커 찾아봤는데 그 뭐죠? 위키피디아에 정의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복잡하네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종의 소프트웨어 실행에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한 완전한 파일 시스템 안에 감싼다. 직역한 것 같네요. 그리고 코드, 런타임, 시스템 도구, 시스템 라이브러리, 서버에 설치하는 무엇이든 아우른다. 문맥이 안 맞네요. 네. 이는 실행 중인 환경에 관계없이 언제나 동일하게 실행될 것을 보증한다. 이게 마지막 문구가 좀 이게 도커의 정의라고 볼 수 있고요. 좀 이해하기 힘드실 테니까 계속 실제 사례 위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게 구조를 보여드릴 텐데, 이게 도커의 아키텍처고, 기존에 이제 이게 버추얼 머신입니다. 버추얼 머신을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도 계시죠? 버추얼 머신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개발 환경에서 뭐 보통 윈도우를 많이 쓰시니까, 그런데 내 개발 환경에서 리눅스를 실행하고 싶어. 그럴 때 뭐 저기 뭐 오라클에서 만든 버추얼 박스 같은 거 써보시지 않으셨나요? 그런 정도는 다들 한번 경험이 있으시죠. 그 VM이고요. 그거하고 좀 비교를 하면 좀 받아들이기가 좀 편하실 거예요. 이제 버추얼 머신은 서버가 있고, 서버가 이제 제 호스트죠. 예를 들면 내 PC에 윈도우가 될 거고, 그게 윈도우가 이제 호스트의 운영체제가 윈도우가 될 거고, 그 위에 하이퍼바이저라는 놈이 있어요. 얘가 이제 운영체제와 이 VM들 간에 이게 뭔가 JVM처럼 자바를 실행하면 JVM에서 돌잖아요. 이 VM들도 하이퍼바이저를 통해서 뭔가 이런 운영체제로부터 뭔가 자원을 할당하거나 이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하이퍼바이저가 있고, 그 위에 이제 게스트 OS가 설치를 하고, 실제로는 이제 버추얼 박스를 실행하면은 요렇게 한 박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리눅스를 설치하고 그 위에서 뭔가 앱을 실행하는 구조가 될 거예요. 이제 그런데 도커는 서버가 있고 호스트 OS가 있고, 근데 도커는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으로 도커라고 칭하는 거는 리눅스 베이스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도커 엔진이 그 위에 바로 올라가고 바로 앱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버추얼 박스 같은 경우는 우분투 운영체제를 설치를 했잖아요. 도커는 그 설치 과정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버추얼 박스 위에다 내가 윈도우 안에 윈도우를 설치한다고 하면 운영체제 파티션으로 막 한 최소한 4, 50기가씩 할당을 해야 되잖아요. 도커는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운영체제이고, 얘는 이 도커 엔진이라는 프로세서 자체가 프로세스의 단위로 실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적으로 그런 VM처럼 그런 독립적인 실행 환경을 구성을 해주는 거예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도커의 아키텍처가 되고요. 도커는 이제 설치하게 되면 이제 도커 호스트, 그러니까 호스트 운영체제에서 이제 데몬으로 돌아가는 호스트라는 놈이 실행되고요. 데몬으로 표기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그 놈을 호출해주는 클라이언트,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CUI, 그러니까 저기 그냥 커맨드 라인에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 이 데모는 컨테이너와 이미지라는 놈을 관리를 해줘요. 이미지는 이제 자바로 치면 이제 클래스 같은 거고,
컨테이너는 그걸 인스턴스화 시키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분투 이미지나 이건 레디스 서버에 대한 이미지들을 받아서 컨테이너로 띄워주는, 실행시켜주는, 이미지를 기반으로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레지스트리라는 거는 이 이미지들을 등록하고 관리해주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들을 이쪽에 올려놓고 나중에 이거를 컨테이너로 이제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뭐 내가 특정 클라이언트 고객사에 뭐 1.0 버전을 내보냈어요. 그럼 1.0 이미지를 이쪽에 등록을 해놓고 뭐 2.0, 3.0 이런 이제 릴리즈 되는 것들을 올려놓고 필요에 따라서 과거 버전을 이제 다운 받아서 이제 컨테이너로 바로 실행시킬 수 있는 약간 그런 개념이 될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데모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라이센스 서버. 잘 될지 모르겠네요. 데모하면 항상 안 되는데. 조금 질문 중간에 해도 되나요? 아, 예. 아니,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예. 지금 OS 위에 얘기했기에는 뭔가 표준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거, 일종의 프로그램들을 표준화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걸 갖다가 이렇게 딱 돌린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게 OS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아니면 OS는 이미 내가 깔 OS에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을 그렇게 돌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은 윈도우에다 도커를 깔고 나는 리눅스에다가 도커를 깔았으면은 그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OS랑 상관 있습니다. OS랑 상관 있고, 그래서 뭐 그게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커라는 거는 리눅스 기반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주로 사용하는 거는 이제 좀 백엔드가 좀 많이 될 것 같고요. 이게 리눅스에서 돌아가는 그 목적이 리눅스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을 예. 뭔가 표준화 형식으로 만들어가지고 하겠다는 그러니까 VM이 하는 역할을 비슷하게 해주는 거예요. VM이 나는 보통 VM을 많이 쓰는 게 서버를 갖다가 할당을 해주려고 예. 서버를 할당을 해주려고 VM을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꼭 그냥 프로그램을 따로 돌린다는 거 같아가지고 그냥 프로그램 돌리는 거랑 프로그램을 여러 개 돌리는 거랑 차이가 뭔지를 정확하게 난 좀 와닿지. 그겁니다. 뭐요? 예, 예. 그건데 예를 들어 저희가 웹 서버, DB 서버를 나눠서 오른쪽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가상적으로 저 컨테이너라는 것도 동일한 개념으로 DB 컨테이너, 웹 컨테이너로 저희는 인스턴스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나눴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그냥 두 개 실행시키는 거랑 다른 얘기인 거예요? 내부적으로 인스턴스도 내부 IP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PC 하나가 VM도 호스트에 VM은 아예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의 컴퓨터 같이 뭔가 이렇게 가상 컴퓨터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게 컴퓨터라기보다는 이제 도커는 프로세스를 실행시켜주는 근데 단위죠. 컴퓨터라는 게 어쨌든 여러 프로그램이 있으면 각각의 프로세스들을 따로 이렇게 할당을 해가지고 실행을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원래. 예. 근데 도커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건지. 도커는 그냥 프로세스 당으로 실행시켜 준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도커는 이제 그 영역을 딱 구분지어서 그 안에서만 들어가는. 예를 들면은 지금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A, B, C, A라는 거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3번 실행시키면 걔가 한 저장소로 바라보고 있으면 이렇게 뭐 다 충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도커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다 이렇게 포장을 해놔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만 그 설정 같은 것까지 다 집어넣어서 필요할 때 그걸 메모리에 올려가지고 그냥 쓰는 거거든요. 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게 좀 헷갈리시는 게 OS인 것 같아요. 이것도 동일한데 그 윈도우에서 VM을 쓸 때는 리눅스 머신은 CentOS 5, 6 이렇게 깔 수 있잖아요. 근데 저것도 동일하거든요. 대신에 VM 같은 경우는 되게 무거워요. 왜냐면 그 OS 위에 올라가는 리소스 미리 할당하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공유 자원을 미리 할당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커널 단은 공유를 안 하고 있고, 근데 저 도커 같은 경우는 아예 커널 단에서 공유 기반이기 때문에
선악단에서 리눅스 기반으로 된 OS들을 만약에 이 컨테이너를 올린다 그러면 실제로는 내 메인 PC에 있는 그 커널을 쓰는 거고. 커널을 쓰는 거라서 뭐 센트레이스 5를 올리든 뭐 6을 올리든 다 동일한 커널 위에서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훨씬 가볍고 빠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커널을 공유하니까 OS가 사실은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가볍게 설치가 되는 거죠. 어플리케이션. 그래서 일단은 먼저 예.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를 한번 보여드리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예, 지금 이게 도커로 실행되는 그 이제 서버 API 서버고요. 이건 스웨거라는 라이브러리를 써서 이 그 REST API를 자동으로 문서해주는 이런 라이브러리를 써서 구현을 한 거고, 뭐 실제로 뭐 이렇게 호출을 하면 실제로 응답이 오는, 예, 이렇게 서버 시간이 응답이 오는 게 돌아가고 있고요. 이게 도커로 띄워져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띄워져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서버 코드가 있고요. 잘 안 보이시죠? 이거 어떻게 확대하지? 지금 저 뒤에 저기 저 아이디처럼 보여 있는 저게 도커예요? 아니요, 저건 그냥 개발 툴입니다. 개발 예. 툴에서 지금 보여.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앞으로 갔으면 된다. 이 확대를 할 수 있나? 그냥 합시다. 예. 지금 이게 도커 파일이고요. 요 빌드 스크립트를 실행해서 도커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커 빌드하고 이제 점은 이제 현재 경로에서 뭔가 실행하고 라이센스 서버라는 태그를 잡고 빌드를 하게 됩니다. 빌드가 완성이 됐고요. 이거는 혹시 기존에 컨테이너가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부분이고, 잘 안 보여. 이게 이제 도커를 컨테이너를 실행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그 실행된 그 키가 이게 만들어지고요. 현재 실행되고 있는 도커에 보이시나요? 현재 도커가 이제 두 개가 실행되고 있고요. 하나는 이제 마리아DB를 띄웠고, 하나는 방금 생성한 라이센스 서버를 실행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행된 지 12초가 됐고 5000번 포트로 접속이 가능하다, 이렇게. 그 VM도 이제 네트워크 구성을 해주잖아요. 도커도 방금 전처럼 이제 네트워크 구성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5000번으로 실행된 도커로 지금 접속을 한 겁니다. 도커라는 걸 갖다가 하나 지금 빌드해가지고 만든다는 개념이 예, 결국 옛날로 치면 뭐 VM웨어로 뭔가 우리가
뭔가 할당해가지고 서버 하나를 갖다가 만드는 그런 예, 느낌인 거예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또 보여드리면 제가 이제 이건 팀원들한테 이제 옛날 VM웨어 같은 경우는 예, 거기다가 리눅스 깔고 그 안에다가 뭔가 이거 뭐 웹서버도 깔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도커 만드시면 좀 아까 하는 게 나는 자꾸 헷갈리는 게 뭐냐면 예, 예전에 VM웨어는 약간 일종의 그 하나가 예.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일반적인 어떤 서버의 개념, 하드웨어적인 서버의 개념이잖아요, 그냥. 그 하나의 근데 한 대의 하드웨어에 논리적으로 여러 개의 서버가 구성되는 거죠. 여러 개의 컴퓨터가 있는 거잖아. 예, 지금 저 도커라는 것도 결국은 뭔가 지금 무슨 도커를 하나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지금 웹서버라고 그랬는데 예, 근데 그 도커, 그 웹서버 도커에다가 뭔가 다른 걸 또 할 수가 있어요. 물리적인 VM웨어다 그러면 서버다 그러면 거기다가 사실은 뭐 DB 서버도 설치할 수 있고 내가 포트를 따로 해가지고 여러 개 뭐 예, 이런 그런데 이제 프로세스 단위이기 때문에 뭐 A 작업을 할 때는 도커 하나를 또 만들고 B 작업할 때는 도커 하나를 또 만들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예, 예. 내가 예를 들어서 리슨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웹 서버도 있고 DB 서버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다면 그걸 하나하나 예. 도커 다 만들어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라이센스 서버는 마리아DB를 참조하고 있고요. 여기에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마리아DB를 2개로 인스턴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개발자들이 개발할 때 그 톰캣을 많이 올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톰캣 같은 거를 이미지를 이제 다운 받는 거고요. 아까 그 초기에 그 여기에 보면 이제 이미지를 다운 받고 그걸 인스턴스화 하는 거잖아요. 레지스트리에서 이제 다운을 받는데 이제 저 레지스트리는 이제 그 뭐 약간 기터브처럼 그 도커 허브라고 이런 것들을 모아놓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걸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서 톰캣 이미지를 받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 도커 톰캣 이미지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나는 톰캣 컨테이너를 갖다가 여러 개를 뿌리는 내 안에 웹서버가 여러 개가 예, 생겨요. 예. 지금 익스플로러를 눌러서 보시면 거의 대다수의 지금 사용하는 뭐 수많은 서버나 필요한 것들이 다 이미지로 제공을 해줘요. 오라클도 있어요. 오라클도 버전별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우분투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우분투를 하면 거기에 또 하나의 리눅스가 하나가 딱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뭐 파이파이도 있고요. 하다못해 없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뭐 가능한 이미지가 300만 개라고 하니까 거의 대다수의 쓸 수 있는 솔루션들은 다 있고요. 보니까 그 아이디어는 없더라고요. 그렇고 지금 여기에서 해당하는 이미지를 하나를 좀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좀 하나 디테일하게 하나 제가 찾아놓은 거 있는데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마리아DB 이미지고요. 버전별로 내가 마리아DB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버전을 내가 명시하면 그 버전으로 받아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명령어가 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예를 들어서 톰캣을 받는다고 실험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톰캣 9.0이고요. 이미지는 초반에 좀 받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좀 쓸데없는 게 맞는데 방금 이게 이미지가 받아진 거고요. 이거 제가 아마 이미 받아 놔가지고 예. 지웠고요. 딜리트 시켰고요. 다시 받아보면
생각보다 오래 안 걸립니다. 5G가 5G라고. 지금 뭘로 하고 있는 건데? 테더링으로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느린데 근데 나는 사무실에서 저거 봐요. 방법을 알려줄까요? 빨리 할 수 있는 거고. 괜찮아요? 전화기에서 쓰는 소감 뽑으시면 빨라져? 전화기는 어떻게 해요? 전화기 돼요. 거기 전화기 보면은 PC랑 연결하는 램이 하나 더 있어요. 아, 그걸 연결하라고? 전화기 공유기. IP는 내가 기존 IP 쓸 수 있어? 안 되고.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그러면은 5층 스캐너로 이걸 날릴 수 없네. 그 IP 뽑으셔야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리네. 네. 다른 거를 진행하고 있어야 되나? 이런 부분을 편집하는 거구나. 그쵸, 거기 때. 전화 좀 편집에 근데 이미 저기 이미지가 받아져 있으면 예를 들어서 좀 먼저 다른 걸 진행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개발 서버 같은 데서 뭐 여러 개 뭐 웹서버 띄워놓고 막 할 때 이제 저런 식으로 딱 하나 이렇게 해놓고 테스트하면 되는 거야.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게 딱 뭐가 되냐면 예를 들면 기상청 셋이 있다. 그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기상청 두 번째 프로젝트 이 기상청 이름별로 프로젝트들을 다 거기에 들어가는 서버 세팅을 다 해놓으면 옛날에는 그거를 PC 하나에 세팅이 돼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서버 어디 갔어? 막 찾고 그랬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도커 스크립트만 딱 가지고 있으면 그 스크립트에 명시된 대로 개발 서버를 내려받아가지고 실행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가볍게. 그러니까 그때마다 도커를 내렸다 올렸다 하면 서버를 ABCD로 계속 바꿔가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개발 환경을 막 세팅을 하면 고생하고 이런 일이 줄어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중에 도커가 완성이 저기 다운로드가 다 됐고요. 뭐 이렇게 컨테이너를 만드는 명령어입니다. 지금 이제 요거 아까 아키텍처 때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요 CLI로 명령을 날리는 게 도커 런 하는 게 이제 클라이언트고 이걸 받아주는 연결되는 데몬이 지금 제 PC 상에 돌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지는 방금 받아줬고 그래서 톰캣 9이라는 이름으로 8080 포트로 이거는 도커 내부의 8080 포트가 이제 제 호스트 PC에 8080 포트로 매핑시킨다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톰캣 9.0 아까 이미지 이름을 이런 이름으로 생성시켜라. 그리고 데몬 방식으로 생성을 시켜라. 이런 옵션으로 실행하는 거고요. 누르면 실행된 겁니다. 톰캣이 바로 뜬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DB 서버를 톰캣을 내가 두 대를 띄우고 싶어. 뭐 예를 들어 A 사이트랑 B 사이트를 동시에 띄우고 싶어. 그럴 때는 이렇게 해서 8081로 띄우면 안 되죠? 8080 그 뒤에 내부랑 외부 8080 아니요. 이름이 충돌이 돼서. 이게 내부는 8080이지만 외부는 8081로 했으니까 바로 실행하면 그냥 이렇게 프로세스가 두 개가 뜹니다. 근데 이거를 막 톰캣을 진짜 물리적으로 설치하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도커 되게 가볍게 이렇게 환경을 구성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도커라고 해서 컨테이너 안에 딱 가둬놓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 도커 컨테이너가 이렇게 떠 있다. 그래서 아까 거기서 설정 같은 걸 막 바꿔 내가. 그러면은 바뀐 설정을 가지고 있는 거는 그러면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각각 그걸 또 쓴다 그러면 그 이미지를 지금은 어쨌든 톰캣 이미지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컨테이너는 그 이미지는 약간 클래스의 개념이고
컨테이너는 그걸 인스턴스로 만든 거잖아요. 인스턴스로 만들면 각각 다른 거죠. 그다음에 이제 거기 설정 막 바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고 나서 내가 그거를 나중에 아까 얘기했잖아. 아까 무슨 기상청 세팅으로 내가 통계에서 이렇게 깐 다음에 기상청 세팅으로 바꿨어. 예. 그 다음에 나중에 그걸 어떻게 나중에 또 딴 데서 다시 이쪽에서 어떻게 쓰냐. 그 설정 뭐 하는 것만 바꾼다는 얘기? 그럴 때는? 설정은 그때랑 뭐 다른 게 뭐가 있냐는 거지. 예를 들어서 마리아DB를 이렇게 실행을 하는데요. 잘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뭐야? 이렇게 지금 이게 환경 변수로 값을 넘길 수가 있어요. 이런 MySQL 루트 패스워드라는 그 MySQL 초기 설정할 때 그 환경 설정 파일에 패스워드를 설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 MariaDB는 SELab이라는 패스워드로 만들 수 있고, B MariaDB를 만들 때는 뭐 SELab2로 비밀번호 설정할 수 있고, 그러면 만들어질 때 그런 환경으로 해서 생성이 되어 버려요. 그리고 그거를 스크립트로 짜서 만들어 놓은 예, 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 예. 스크립트를 실행 적용을 해서 딱 실행한다. 그 예. 스크립트만 있으면 레지스트리에서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그 환경 그대로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론 이게 그 말씀하신 대로 개발 환경을 한 번에 세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한데, 사실 그게 뭐 또 완벽하게 안 되는 건 아닌데, 보통 이게 이런 쉘 스크립트로 설치 스크립트를 다 만들어 놓는 게 좀 일반적으로 생산성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제가 그 저희 긴랩의 SELab 그룹 안에 그 서버 스크립트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제가 서버를 세팅하면서 그 설정한 이제 스크립트들을 이렇게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팀원들 같이 할 때 그 개발자분들한테 계속 이쪽에 스크립트를 모아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각자 이런 게 좀 쌓이면 좀 생산성이 더 좋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건 마리아DB고 이런 톰캣 설치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도커만 가지고 쉽게 그냥 이 긴랩 소스를 받은 다음에 긁어서 넣으면 개발 환경에 뭐 몇 초 이내로 개발 환경이 만들어지는 형태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좀 도커는 좀 그렇게 되고요. 예, 말씀하신 중에 뭐 제가 생각했던 데모는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보셔야지 좀 감이 오실 것 같아서 일단 데모를 좀 시연을 해드렸고요. 제가 뭐 이 도커를 가지고 어떻게 썼는지 좀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게 좀 뭐 머릿속에 잘 안 그려지실 텐데, 이전에 이제 그 모바일 게임을 이제 글로벌 서비스를 하면서 그 이제 네트워크 속도가 응답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클라우드 상에서 이제 북미하고 그 아마존의 일본하고 그 싱가포르의 세 군데 리전을 써서 이제 사용자를 지역별로 이제 그 접속하도록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비용을 좀 절감하려고 그 아시아 쪽에 있는 일본 서버를 싱가포르로 이전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걸 물리적으로 같은 장비 안에 두 대의 서비스를 올리려고 했거든요. 그때 이제 뭐 코드를 뭔가 고치고 작업하면 좀 리스크가 커지니까 그냥 단순하게 도커로 만들어서 아시아 서버와 그 이제 일본 서버가 한 서버 인스턴스 안에서 돌아가도록 그냥 작업을 했고요. 뭐 거의 뭐 작업 시간이 며칠 안으로 적용하는 것까지 뭐 3일 정도 준비하고 뭐 테스트해보고 뭐 실제로 적용해서 그런 식으로 좀 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개발 환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 이제 맥에서 개발했었는데, 이제 모바일 서버 흔히 많이 쓰는 게 뭐 레디스 서버나 뭐 그때 몽고DB나 그 개발 환경 자체가 복잡할 때 물론 스크립트를 한 방에 하지만 그게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도커라이즈해서 스크립트 한 방에 짜가지고 개발자가 그 깃에서 이제 코드를 받고
그 도커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면은 몇 초 안으로 바로 빌드가 돼서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버리거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몽고DB를 하는데 이거를 샤딩을 한다. 그러니까 샤딩을 한다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그 MySQL로 치면은 그 클러스터라고 해야 되나? 그 테이블 파티셔닝 그런 것들도 서버를 세팅하기가 복잡한데 그렇게 세팅된 상태로 개발자 PC에 설정이 돌아가도록 작업을 그렇게 스크립트화 시켜서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이 같은 환경을 바라보고 개발을 할 수 있어서 예, 보통 뭐 개발자가 새로 왔는데 뭐 세팅하고 환경 배우고 공부해서 띄우는데 뭐 하루 걸린다. 그러면 좀 제 생각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렇다면 만약에 기존에 어떤 서버가 있어요 지금. 예, 기존에 예. 서버가 있는데 기상청 같은데. 예, 예. 그 유지보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 기존에 일단 서버들이 돌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지금 얘기한 대로 하면 예. 굉장히 편할 것 같은데 똑같은 상황.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일단 기상청 그 해당 사이트가 도커를 안 써요. 그쪽에서 도커를 써야지. 그럼 우리가 도커 이미지만 제공해주고 스크립트 주고 이거 띄우세요라고 하면 되는데 그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도커를 안 쓰고 있는 데서 도커를 쓰게 만들려면 일이 많아지나요? 설득이 안 되겠죠? 선택 자체가 안 네. 되는 건가요? 왜 써야 되지라는 생각부터 들고. 나중에 얘기만 어떻게 얘기 들어보면 그냥 유지보수하고 뭔가 나중에 그 개발 환경 같은 거 구축하는 거만 표현해줘도 사실은 기상청 입장에서 그런데 입장에서 훨씬 좋을 것 같긴 한데 아니 유지보수 팀이 일단은 매년 뭐 예를 들어서 같은 팀 같은 회사가 바뀌어버리면 그거 세팅하는 데만 일주일 걸리더라고. 일주일 이상 걸리더라고. 준비하는 데만. 개발자들이 자기가 맡은 서버들 개발 환경을 랩에다가 하는 데만 해도 막 거의 일주일 가까이 걸리는데. 그렇죠. 그러면 문제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시간이 개발자가 7명이 일주일씩 걸리면 2달 뒤더라. 제가 개발자가 입사하면 첫날에 바로 커밋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문제죠. 그거 언제 하고 있어요 그거를. 근데 이제 기존에 있는 거를 그렇게 할 수가 있는 방법도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예. 뭐 아니면은 최소한 예를 들어 지금 그런 얘기도 있고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뭔가 좀 장비를 갖다가 새로 들여올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까지도 요새 좀 있는데 예. 예전에는 뭐 그걸 갖다가 그 클라우드에다가 옮긴다 뭐 이랬으면 클라우드가 뭐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 느낌상. 예. 뭐 어쨌든 지금 또 거기 좀 정보 통신도 높은 분이 예. 아예 데이터 센터는 이거 시스템을 바꾸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 그런 거 할 때 뭔가 미리 예. 도커를 깔아놓고 하게 해가지고 뭐 이거를 그러면 돈이 더 드는 게 있어요? 주체 입장에서? 없죠. 저기 VM이랑 클라우드는 VM 기반이잖아요. VM이랑 도커랑은 차이가 좀 있거든요. 아니 근데 네. 그거 어차피 새로 한다고 그랬어. 그런데 제 생각엔 비용적으로 도커가 훨씬 싸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VM은 운영체제 위에 또 운영체제를 깔고 거기다 또 디스크를 막 이만큼 잡아먹고. 근데 VM 같은 경우는 그런 데다가 까놓으면 사더라고요. VM도. 예. 아까 그러니까 VM은 안 쓰는 데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대의 서버는 모두 다 VM에서 돌아가거든요. VM 같은 것도 사는데 예. 말하자면 이것도 지금 뭔가 OS에다가 이렇게 그런 근데 서버를 깔려면 지금 이거를 많이 써요. 그 뭐 아마존도 도커로 서비스를 다 제공하고요. 도커만으로 아마존에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다 제공을 해줘요. 그리고 지금 뭐 최근에 핫하게 나온 뭐 쿠버네티스라는 그런 프로젝트가 뭐냐면 도커만으로 저런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해줘요. 뭐 제가 알기로 네이버도 자사 서비스가 지금 도커로 다 돼서 쿠버네티스 상에서 돌아가거든요. 걔가 도커만 이미지를 던지면 얘가 로드 밸런싱까지 해줘요. 그러니까 예전에 L4 같은 거를 물려가지고 자동으로 배포를 해서 올라가서 로드 밸런서 안에서 돌아가도록 그런 거를 다 소프트웨어적으로 우리가 커맨드 라인 명령을 날려서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미 좀 많이들 쓰고 있다고 보는데 공공기관 쪽은 워낙 그런 게 적용하는 게 느리니까. 이거 일단 끝내고 예. 이야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이런 사실 마지막에 Q&A를 붙였는데. 그래서 그 사례들을 일단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도커 파일과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 이게 이제 프롬 이미지고요. 이거는 이제 지금 .NET 코어로 작성되어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또 이런 이미지를 도커 허브에 올려놔서 저희는 그냥 받아서 갖다 쓰면 됩니다. 그리고 워크 dir이라고 이제 실제 작업 중인 디렉토리라고 보시면 되고, 그걸 뭐라고 하지? 그냥 cd라고 봐야 되나요? 그 체인지 디렉토리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고, 익스포즈는 이제 저희가 VM웨어도 띄우면 뭐 그 네트워크 포트 포워딩 시켜주잖아요. 그게 이제 5000번하고 5001번을 쓰겠다라는 명령어고, 똑같이 이미지를 받아오고 이렇게 소스를 카피하고 뭐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런은 이제 실행시키는 명령어고요. 뭐 이게 빌드를 명령을 내리는 거고,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엔트리 포인트라는 게 이 프로세스를 최초로 실행하는 약간 메인 메소드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스크립트를 따라서 실행하게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우분투 기반의 이미지로 만들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거를 하다가 실제로 서버에 들어가서 모니터링을 할 때 뭐 필요한 명령어들을 런하고 뭐 이게 우분투 기반이면 패키지 매니저가 다 제공이 돼서 인스톨로 뭐 htab 이런 명령어를 적어주면 내가 실제로 뭐 들어가서 뭐 내가 서버에 이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패키지들을 설치를 해 놓을 수가 있거든요. 이미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그냥 띄우기만 하면은 내가 들어가서 이 설치되어 있는 명령어를 바로 쓸 수 있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 되고요. 좀 장황하게 적어놨는데 대충 내용들은 그렇습니다. 좀 자세한 거는 좀 매뉴얼을 보면서 이렇게 좀 스펙을 보시면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도커도 이그노 파일을 제공을 해줘서 복사가 이제 도커 이미지를 만들 때 내 실행 파일이 복사가 되어야 될 거랑 무시해야 될 것들을 이쪽에다 기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냥 뭐 svn 이그노 파일처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도커 파일 작성하는 것들을 도커 파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 도커 파일이 실제 이제 도커 이미지를 빌드하는 그 빌드 스크립트입니다. 그리고 도커 이미지는 아까 중간중간에 좀 보여드렸는데, 도커 허브도 미리 보여드렸고, 이미지를 풀 받아서 띄우는 것도 보여드렸고, 삭제하는 것도 중간에 좀 보여드렸는데, 뭐 좀 여러 이미지들이 이제 빌드하는 과정에서 좀 임시로 만들어진 이미지들이 있는데요. 아까 다운받았던 톰캔 이미지가 있고요. 라이센스 서버 이미지를 또 아까 있고요. 이거는 마리아DB를 이제 버전별로 10.1 버전하고 10.4 버전 두 개 이미지가 있고요. 뭐 이미지들을 뭐 자유롭게 뭐 이거는 좀 명령어에 익숙해 주셔야 되는데, 이미지를 이제 강제로 삭제하겠다, 그 이미지를. 이런 명령을 날리면 안 지워지네요.
뭐 이렇게 차일드 이미지가 있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원래 데모를 하려면 뭔가 잘 안 되죠. 프로세스 뭐 죽인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미지는 상관없어요. 컨테이너는 그런데 아 지금 이미지를 지어가지고. 예.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미지를 뭔가 그럼 아까 저희가 레지스트리라는 아까 그거 레지스트리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방금 이제 핸들링 하는 거는 요게 제 호스트 아니고 레지스트리는 아까 보여드린 도커 허브 사이트고요. 처음에 이제 시연을 보여드린 게 도커 허브에서 톰캣을 이쪽 이미지에 그 이미지 저장소로 다운을 받은 거고 그거를 실행시킨 게 이제 컨테이너로 만든 거였고요. 중간중간에 좀 보여드려가지고 뭐 넘어가겠습니다. 컨테이너 생성하고 뭐 했고 그리고 그 아까 환경 변수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 도커 컨테이너를 실행할 때 -v 옵션을 주면 요 세미콜론을 저기를 구분자로 해서 이게 실제 도커 안에 그 마리아DB에 저장되는 데이터 경로고 요게 이제 제 호스트 안에 그 이제 볼륨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커 안에 원래는 도커 안에 디스크가 저장이 되는데 제 호스트에 디스크를 매핑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컨테이너를 지워도 그 안에 데이터가 날아가지 않도록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그 라이센스 서버를 할 때 로그 파일 경로를 제 호스트 경로로 잡는 거죠. 개발할 때는. 왜냐하면 제가 도커 안에 실제 들어가서 로그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불편하니까 디스크를 매핑을 해주는 이런 옵션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환경 변수 주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좀 유용한 옵션들이 그 이제 리스타트 언리스 스톱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제 개발 PC를 껐다 키면은 도커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거든요. 스탑이 되어 있는데 얘가 스탑 되어 있을 때 무조건 띄워주도록 하는 옵션이라서 근데 뭔가 버그가 있거나 그래서 제대로 안 뜨면 이게 무한 루프를 돌아서 CPU가 행이 걸리는 일이 있을 텐데 뭐 그건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발 환경에는 주로 이런 식으로 실제로 뭐 클라우드 서버도 보통 이런 식으로 띄워놓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런 버그는 없다고 치고 뭔가 어떤 이유로 내려가도 자동으로 다시 올라오도록 이런 옵션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하드웨어 리소스 제한을 줄 수 있어요. 이건 CPU 1인데 그러면 이제 내가 그 뭐 CPU 코어가 있잖아요. 하나만 쓰도록 설정하겠다. 또는 이게 옵션들이 있어서 뭐 백분율로 줄 수 있고 뭐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개발 서버를 도커로 띄운다고 했을 때 그러면 팀 내에 수십 가지의 서비스들이 올라갈 거잖아요. 그럴 때 좀 하드웨어 리소스 제약을 주면 낮은 사양의 하드웨어에서도 굉장히 잘 돌아요. 프로세스 자체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옵션도 좀 유용합니다. 그 다음에 뭐 요즘에 최신 버전 도커에서는 GPU 사용량도 제한을 주도록 하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그 클라우드 서버들이 VM으로도 서비스를 하지만 최근에 이제 도커 기반으로 서비스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컨테이너 쪽도 좀 어느 정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기타로 그 컨테이너 삭제할 때는 그 안에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도 삭제되기 때문에 삭제할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변수로 그 볼륨을 매핑을 주셔가지고 호스트의 경로로 남도록 하던가 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윈도우 도커가 지금 제가 이건 좀 제가 준비를 하려다가 못했는데
그 예전 버전의 도커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그 윈도우도 도커를 이제 발빠르게 제공을 했는데 그 기반은 그 윈도우의 하이퍼-V 기반으로 VM을 띄우고 VM 위에다 도커를 띄워주는 형태로 했었어요. 왜냐하면 얘가 리눅스 커널 기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윈도우 안에다가 리눅스 VM을 띄우고 그 위에 도커를 띄워서 그런 형태로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윈도우도 그 리눅스를 지원을 하면서 리눅스 커널 자체를 내장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이제 물론 그 옵션을 줘서 지금 이사님 개발 환경도 지금 그 WSL 기반으로 작업을 해줬거든요. 그 윈도우의 WSL이 뭐냐면 뭐 약자가 기억이 안 납니다. 윈도우 뭐 서브 시스템 리눅스 뭐 이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리눅스 커널이 윈도우 안에서 돌아가도록 실행을 해놨고 이게 정말 잘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도커가 아마 이쪽 기반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VM을 띄우지 않고 리눅스 커널에서 바로 도커를 띄워서 윈도우 뭐 PC에서 제어를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아마 그 방향으로 가는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좀 데모를 준비를 못했고요. 그 과거에는 그 윈도우도 도커가 가능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일부 제한되긴 했는데 제가 써본 바로는 예를 들어서 윈도우에서 과거에 뭐 ASP.NET 같은 거 서비스할 때 IIS 서버를 돌리잖아요. 그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을 해줘서 도커 안에서 그게 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정확하게 아키텍처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실제 안에 들어가 보면 얘가 파워쉘 기반으로 커맨드 라인이 뜨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를 그거를 막 윈도우 커널에서 돌도록 좀 하다가 아마 지금은 좀 로드맵이 그냥 윈도우 자체가 리눅스 커널을 내포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냥 도커가 그 리눅스 기반으로 돌고 그걸 윈도우에 쓰는 형태로 아마 좀 방향을 가는 것 같은데 예, 거기까지는 준비가 안 됐고 박영국 차장님이 한번 어째 준비를 한번 예, 저 발표가 드문드문 됐는데 예, 윈도우 도커는 약간 그렇게 되고 예, 참 그 윈도우 자체도 요즘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클라우드 사업을 계속 확장하면서 크로스 플랫폼 환경에서 개발하도록 계속 방향이 가고 있어서 그 윈도우 도커는 제 생각에는 좀 앞으로는 좀 개발이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좀 변태적으로 도커에서 GUI를 띄우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있는데 그거 예전에 좀 해보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파이썬 개발 환경을 도커로 하다가 그런 프로파일링 툴을 GUI로 띄우는 그런 게 있어서 제가 해보긴 했는데 이게 좀 권장하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도커는 약간 백엔드 개념으로 약간 쓰시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로컬에서 요즘에 뭐 그런 뭐죠? 머신러닝이나 뭐 그런 쪽도 도커 기반으로 좀 띄워서 개발을 하는 것 같은데 예. 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질문하실 거 또는 아까 못다한 토론을 또 해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없으세요? 이미지가 없으면 안 돼요. 이미지는 항상 있어야 됩니다. 왜 클래스가 없이 인스턴스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 이미지 만드는 이미지가 없는 뭐 독자적인 어떤 서비스나 프로세스나 시스템이 있다. 예, 예. 그 소파는 사용 못하는 거. 그건 이미지를 먼저 만드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걸 이미지를 만든다는 얘기는 아까 도커 파일을 작성하셔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독- 어려워요? 요 명령어인데 아까 그래서 좀 예제를 보여드렸는데 예. 저런 식으로 내가 뭔가 다른 이미지 없는 것들은 저렇게 예. 없이 이미지를 만들어야 예, 빌드 스크립트를 작성하셔서 이미지를 먼저 만드셔야 됩니다. 아까 질문하셨던 게 저
프롬 같은 경우에 저장소 없을 경우에는 그냥 소스를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파이썬으로 돌아가는 뭐 그때 장고 같은 걸 한다고 하면 프롬으로 기본으로는 뭐 장고랑 파이썬. 보통은 프롬으로 우분투 같은 거를 받죠. OS 먼저 받는. 예. 그래서 필요한 패키지들 설치하고 똑같이 띄워줄 거예요. 예. 제가 이 키보드가 익숙치 않아서. 1804 이런 배포판 패키지까지 다 맞춰서 있을 거예요. 도커 허브에 보시면 우리가 아이디어를 만약에 도커로 만들 거 있어요?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라이센스 문제도 있고 그쪽에서 이미지를 자체를 도커 허브에 올려주는 게 좀 방법일 것 같아요. 설치 프로그램만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약간 좀 특성이 타는 것들도 있어서 뭐 시도는 해볼 수는 있겠는데 그러니까 뭐 라이센스는 어쨌든 저기서 이미지 올린다 뭐 해가지고 그 컨테이너 실행한 다음에 거기다가 쓸 때 넣으면 되는 거잖아 라이센스. IDL 런타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이디어 그냥 만약에 아이디어 서버를. 근데 제가 그쪽에 아키텍처를 잘 몰라가지고 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좀 제가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디엘도 그냥 서버에 깔리면 아이디엘이 깔리고 그 깔린 거가 그 라이센스 서버랑 통신해가지고 라이센스를 승인을 하면 그냥 서버에서 도는 프로그램인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리눅스에서 돌아가나요? 리눅스에다가 놓고 뭐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꼭 리눅스가 아니어도 되는 게 맥도 개발하는데 물론 이제 맥은 그 유닉스 기반 커널이고 그런데 대부분 어플리케이션 레이에서 호환이 되니까 맥에서 개발한 도커를 리눅스에서 실행을 해도 크게 문제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쓰는 거는 뭐 이렇게 되게 로우 레벨의 뭐 하이퍼바이저를 건드린다는 거나 뭐 그런 작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그런 게 전혀 문제됐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얘기를 들어봐도 도커는 그 자체로 거의 대부분 다 호환이 되고 도커 때문에 겪는 환경 문제 같은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VM이 아니더라도 도커로 얼마든지 다 서비스를 할 수 있고, 예. 이제 웹 서비스나 뭐 이런 것들은 도커로 다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커를 썼을 때 우리 회사의 프로젝트를 보면 작년에 그 한혜진 팀장 쪽에서 했을 때 분명히 회사에서는 됐는데 기상청에 갖다가 소스를 부어가지고 돌려보면 오류가 나고 그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런 도커를 쓰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미지만 제공을 해주면 거기서 이미지만 띄우면 돼요. 그럼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미지 안에 그 환경이 다 들어가 있는 거라서 그런 식으로 텔 환경을 바꿀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게 도입이 되면 그렇게 이제 편해지는 거죠. 개발 환경이 아닌데 실제로 SKT에서 제공하는 그 누구 있잖아요. 그게 다 도커 베이스로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쓰는 서비스가 엄청 많거든요. SKT 내에서도 T맵도 누구를 쓰고 또 뭐도 누구를 쓰고 다 여러 버전이 누구를 쓰고 있는데 그 누구 버전들이 전부 다 도커로 다 따로따로 떠 있어요. 저 질문 있는데 그 도커를 저희가 그 서비스 할 때 아마 도커를 이제 활용하는 부분이 서비스하는 프로덕트 레벨이 있을 거고 저희가 개발을 하는 그 레벨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한 대 이제 큰 서버에다가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해서 운영하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만약 그런 환경에 그 운영하는 환경에다가 그런 프로젝트를 개발할 때도 개발 환경 자체는 로컬이나 아니면 또 다른 쪽에 도커를 기반으로 해서 개발 환경을 구축을 하나요? 아니면 개인 선호도에 따라 좀 다른 건지 룰을 정해놓고 해야 되는 건가? 그게 좀 지금 이제 이게 개발 툴 안에서도 도커를 지원해서 여기서 실행을 하면 도커 기반으로 실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그런 로드 밸런싱을 할 정도로 이제 규모가 있는 프로그램이다 싶으면 뭐 L4에 웹서버를 여러 대를 물리잖아요. VM을 여러 개를 띄우겠죠. 근데 똑같이 도커의 인스턴스가 여러 개를 띄우는 형태로 서비스를 할 수 있겠죠. 개발 환경도 그러면 도커로 기반으로 해서 도커에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건 선택 사항인 것 같아요. 근데 도커로 하는 게 좀 더 그런 환경 문제를 겪는 이슈를 좀 줄일 수 있겠죠. OS나 뭐 예, 그런 개발할 때는 그냥 개발하고 릴리즈 할 때만 도커 빌드로만 내보내도 문제는 없고요. 이런 거 편집하는 거야. 없으면 이만 종료하겠습니다.